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굴착기 기능사 필기, 벼락치기 3일 완성, 기출 스피드 문답안기 3배 네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유압 실린더의 피스톤에 많이 쓰이는 링은 오링이죠. 피스톤을 위에서 봤을 때 동그랗게 생겼다. 피스톤의 헤드 부분에 O형으로 끼우는 링이 오링입니다. 피스톤에 많이 쓰이는 링은 오링이다. 제한된 회전각도 이내에서 유체가 회전운동 운동력으로 변환시키는 요동 모터의 피스톤형. 피스톤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요동 모터의 피스톤형 요걸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에 뭐가 속하는지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죠. 요동 모터의 피스톤형에는 링크형, 레크와 피니언형, 체인형, 스크류형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어형은 없다. 요동 모터 피스톤형에 기어형 없습니다. 유압 회로의 압력을 점검하는 위치는 펌컨사, 유압 펌프와 컨트롤 밸브 사이입니다. 펌컨사, 유압 회로의 압력 점검 위치는 유압 펌프와 컨트롤 밸브 사이다. 펌컨사. 유압 실린더에서 피스톤 행정이 끝날 때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는 충격 흡수 쿠션이죠. 쿠션 기구입니다. 유압 실린더에서 피스톤의 행정이 끝날 때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장치 쿠션 기구. 블레드식 압축기 어큐뮬레이터의 고무주머니에 들어가는 물질은 질소입니다. 이 블레드식 추각기는 낮은 압력에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유압 충격을 흡수하고 펌프의 맥동과 유량 변동을 줄이는 데 탁월하다. 하지만 이런 거 알 필요 없고 블레드식 추각기는 고무주머니에 질소가스 들어간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질소가스의 압축성을 이용한 추각기가 바로 블레드식 추각기입니다. 자, 장갑을 착용 시에 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 작업은 자, 해머 작업을 할 때 장갑 끼면 장갑이 벗겨지면서 해머가 휙 날아갑니다. 해머 작업 시 장갑 착용 안 된다. 자, 도시가스 작업 중 브레이커로 도시가스관을 파손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과 거리가 먼 것은 차량 통제하고 브레이커를 빼지 않고 도시가스 관계자에게 연락을 먼저 합니다. 또 소방서에 연락을 한다. 모두 본인이 해결하려 하지 않고 전문가에게 연락을 하죠. 라인 마크를 따라가 파손된 가스관과 연결된 가스 밸브를 잠근다. 자, 위험한 행동입니다. 본인이 직접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재해의 간접 원인이 아닌 것은 신체적 원인, 교육적 원인, 기술적 원인 모두 재해의 간접 원인입니다. 기교관, 기술적, 교육적, 관리적 요인과 작업자 본인의 정신적, 신체적 원인도 모두 간접 원인이다. 자, 하지만 자본적 원인은 아닙니다. 직접, 간접 모두 속하지 않는다. 반면에 직접적 원인으로는 작업자의 불완전한 행동, 기계 설비 자체의 불완전한 상태, 방호장치 제거, 사고 당사자의 사고 현장에서의 잘못된 행동이나 불완전한 조작 혹은 불완전한 상태를 방치했다거나 그 주변 환경이나 기계장치에 결함이 있었다거나 인적 원인, 물적 원인들이 바로 직접적인 원인이 되겠고 기교관, 기술적, 교육적, 관리적 요인과 작업자의 정신적인 상태, 신체적인 원인 등이 간접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본적 원인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자, 연삭기의 안전한 사용 방법이 아닌 것은 숫돌과 덮개 설치 후에 사용하고 숫돌 측면 사용은 제한됩니다. 보안경과 방진 마스크를 착용한다. 모두 맞고요. 하지만 숫돌과 받침대 간격을 가능한 넓게 유지한다? 자, 숫돌과 받침대 간격은 3mm로 가깝게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이 간격이 넓게 되면 옷자락이나 신체가 접촉해서 말려 들어가서 베이거나 절단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숫돌과 받침대 간격은 3mm 이내로 유지한다. 용접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 가열된 용접봉 홀더는 물에 넣어서 냉각시킨다. 안 됩니다. 자, 전기로 용접하는 건데 물에 넣어 냉각한다. 벌써 틀린 거 알겠죠? 용접봉 홀더에 전용 커버가 파손되거나 물기가 묻거나 습기가 생긴다. 감전사고의 주요 요인이 됩니다. 자, 맞는 것도 볼까요? 슬러지 제거할 때는 보안경 착용한다. 피부 노출 없애야 된다. 우천 시에 오개 작업을 하지 않는다. 자, 모두 맞겠죠? 용접 작업 시 습기나 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열된 용접봉 홀더 물에 넣어 냉각시킨다. 틀렸습니다. 보호구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착용이 간편하고 작업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 구조와 끝마무리가 양호해야 된다. 모두 맞지만 유해 위험 요소에 대해서 방호 성능이 경미해야 된다? 자, 경미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까요? 방호 성능은 좋아야 되겠죠. 경미해서는 안 된다. 기관의 연소실 모양은 출력, 열 효율, 정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엔진 속도와는 관련 없습니다. 자, 연소실 모양은 엔진 출력, 같은 양의 연료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연소시킬 수 있느냐, 열 효율, 그리고 모양에 따라 정속도가 달라지지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연소실 모양으로 엔진 속도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연소실 모양과 엔진 속도 관련 없다. 매몰된 배관의 치마 여부는 치마 관측공을 설치해서 관측을 하는데 치마 관측공에 줄파기를 할 때는 원칙이 있는데 10일에 1회 이상 측정을 합니다. 치마 관측공으로 치마 측정할 때의 원칙은 10일에 1회 이상 측정하는 거다. 10일에 1회 이상 측정, 치마 관측공 원칙입니다. 치마 측정은 10일에 1회.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세부작업 행동지침은 안전수칙입니다. 작업수칙 아니고 안전수칙이다.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세부작업 행동지침은 안전수칙. 작업 중 보호포가 발견됐을 때 보호포로부터 몇 미터의 배관이 있는가? 자, 0.6m, 60cm의 배관이 있습니다. 보호포 발견되면 보호포로부터 60cm 아래에 가스 배관이 있다. 도시가스 배관 중 중압의 압력은 얼마인가? 자, 0.1MPa에서 1MPa 미만까지가 중압이고요. 1MPa 이상이 고압, 0.1MPa 미만이 저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압만 외우면 되겠죠? 0.1MPa에서 1MPa까지가 중압이다. 자, 기체 압력은 단위 면적 제곱센티미터당 중량 킬로그램이니까 1MPa는 10kg 제곱센티미터고요. 0.1MPa는 1kg 제곱센티미터입니다. 자, 요거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0.1에서 1까지가 중압이다. 요것만 확실히 외웁니다. 전선을 철탑에 완금에 고정시키고 정기적으로 절연하기 위해 전기가 통하지 않게 절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애자입니다. 자, 전신주에 가로 바가 완철, 완금이고요. 거기에 애자가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어서 전선 철탑에 완금에 고정시키고 정기적으로 절연하기 위해 사용한다. 애자. 냉각장치에서 냉각수의 비등점, 끓는 점을 올리기 위한 장치는 캡이죠. 압력식 캡입니다. 라디에이터의 뚜껑. 압력식 캡은 높은 압력으로 냉각수의 끓는 점, 비점, 비등점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다음 중 기관에서 펜벨트 장력 점검 방법은 반드시 정지된 상태에서 벨트의 중심을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서 점검합니다. 펜벨트 장력 점검은 정지된 상태에서 펜벨트 중심을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서 점검한다. 기관에서 피스톤 링의 작용은 피스톤의 머리 부분에 원형으로 오링 형태로 끼워져 있는 피스톤 링은 기밀작용하고 오일 제어작용하고 열전도 작용은 하지만 완전
완전 연소를 억제하는 작용한다? 틀렸겠죠. 피스톤링은 연소실에 공기와 연료를 잘 압축시킬 수 있도록 기밀작용하고 오일 제어작용하고 열 전도작용을 해서 완전 연소를 돕지 억제작용 말도 안 된다. 계기판을 통하여 엔진오일의 순환 상태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일 압력계입니다. 오일 압력계를 통해서 엔진오일 순환 상태 알 수 있다. 디젤 기관에서 시동을 돕기 위한 시동 보조 장치는 바로 공감 히트죠. 공기 예열 장치, 감압 장치, 히트레인지다. 공감 히트. 디젤 기관에서 시동을 돕기 위해 설치된 부품은 과급 장치 아니고 발전기, 디퓨저 아니고 히트레인지네요. 공감 히트. 공기 예열 장치, 감압 장치, 히트레인지다. 디젤 기관에서 시동이 되지 않는 원인은 일단은 연료 계통의 문제죠. 연료가 부족하다. 연료 공급 펌프가 불량해서 연료를 제대로 공급해주지 못하고 있다. 연료 계통에 공기가 혼입됐다. 시동되지 않는 원인입니다. 하지만 기관의 압축 압력이 높다? 기관의 압축 압력과 시동과 관련 없습니다. 시동되지 않는 원인은 연료 계통의 문제나 기동 전동기, 배터리 쪽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다음은 터보식 과급기의 디퓨저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공기의 속도 에너지를 압력 에너지로 바꾸죠. 소갑 디퓨저. 과급기는 흡압동배 행정에서 배기가스를 그냥 흘러보내지 않고 과급기의 터빈 쪽으로 거쳐가게 함으로써 이 터빈이 돌아가면 연결되어 있는 임펠러와 디퓨저가 같이 회전하면서 흡기 쪽으로 더 많은 공기가 압축되어 공급되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과급기이기 때문에 이 공기의 속도 에너지를 압축시키는 압력 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장치가 디퓨저입니다. 소갑 디퓨저. 기관 엔진에 사용되는 윤활유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이 SAE 번호가 나오는데요. 이 번호의 숫자가 클수록 끈끈한 정도, 점도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좀 묽은 번호가 낮은 걸 쓰고 여름용은 겨울용보다 SAE 번호가 큰 걸 써서 날씨 때문에 점도가 묽어지는 것을 상쇄시켜야 된다. 그래서 라가 맞는 답이고요. 관계없다. 겨울에 여름보다 SA 번호가 큰 끈적끈적한 윤활유를 사용한다. 틀렸습니다. 번호가 일정하다도 틀렸겠죠. 정답은 여름용은 겨울용보다 좀 더 점도가 높은 SA 번호가 큰 윤활유를 사용한다. 디젤 기관에 공급하는 연료의 압력을 높이는 것으로 조속기와 분사 시기를 조절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연료 분사 펌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료의 압력을 높이는 연료 분사 펌프에는 조속기와 분사 시기 조절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분사 속도와 분사 시기입니다. 그래서 분사와 연결시킨다. 유압식 밸브 리프터의 장점은 자, 유압식으로 밸브의 열고 닫힘을 조정하는 유압식 밸브 리프터는 밸브 간극을 자동으로 조절하고요. 밸브 개폐 시기가 정확하고 기구의 내구성이 좋습니다. 하지만 구조가 복잡해요. 유압식으로 자동으로 맞춰야 되니까 밸브 구조가 비교적 복잡하다. 그래서 간단하다 하면 틀려요. 유압식 밸브 리프터의 특징으로 밸브 구조 간단하다 틀렸다. 자, 빈출 문제죠? 디젤 기관에서 노킹의 원인이 아닌 것은 자, 노킹이란 게 연소실에 연료가 쌓여서 한꺼번에 폭발하는 이상 과열 현상을 말하는데요. 왜 그러면 연소실에 그렇게 연료가 쌓였냐? 연소실의 온도는 공기 압축 단계에서 자연착화가 일어날 정도로 고온으로 압축돼야 되는데 온도가 미치지 못하면서 기관 관행 상태가 되고 그로 인해 착화 지연이 일어나서 연료가 쌓이는 겁니다. 연료가 쌓였다가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소음이 발생하고 출력 저하를 가져오는 현상이 이 노킹이다. 그래서 이런 착화 지연은 연료의 분사 압력이 낮거나 연소실의 온도가 낮다. 그랬을 때 이 착화 지연 시간이 길어지면서 노킹이 발생해요. 하지만 경유의 착화성을 나타내는 이 세탄가가 높다. 불이 잘 붙는데 노킹이 일어나지 않겠죠? 세탄가 높은 것은 노킹의 원인 아니다. 자, 디젤 기관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점검해야 할 것이 아닌 것은 자, 기동 전동기의 문제거나 배터리 문제라고 그랬죠? 발전기는 아닙니다. 바로 라 찍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면 기동 전동기가 이상이 없는지 점검해야 된다. 배터리 충전 상태 점검해야 된다. 배터리 접지 케이블 단자가 잘 조여져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 다 맞겠죠? 시동 걸리지 않는 원인입니다. 하지만 발전기는 상관없다. 발전기는 주행 중 충전과 관련 있습니다. 에어컨 장치에서 환경 보존을 위해 대체 물질로 신냉매가스에 해당되는 것은 R134A입니다. 에어컨 신냉매가스는 R134A다. 자동차에서 교류 발전기 AC 발전기의 B 단자에서 발생되는 전기는 삼상 전파 직류 전압입니다. 자, 교류 발전기 AC 발전기의 B 단자에 발생되는 전기는 삼상 전파 직류 전압이다. 기관을 시동하기 위해 시동키를 작동했지만 기동 모터가 회전하지 않아서 점검하려고 한다. 점검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시동이 되지 않는 거죠. 역시 배터리 쪽 문제입니다. 배터리 방전 상태 확인, 배터리 터미널 접촉 상태 확인, ST 회로 연결 상태 확인 다 맞고요. 인젝션 펌프 솔레노이드 점검. 자, 기동 전동기 회전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분사 펌프 솔레노이드 점검은 여기서는 관련이 없다. 문제에서 시동키를 작동했지만 기동 모터가 회전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배터리와 스타트 회로 연결 상태 확인 이쪽을 점검하고 분사 장치는 지금 문제와는 관련 없습니다. 자, 기관에서 예열 플러그의 사용 시기는 겨울철이죠. 기온이 낮을 때 예열 플러그 사용합니다. 기관에서 예열 플러그 사용 시기는 기온이 낮은 겨울철 시동이 잘 되지 않을 때 사용한다. 축전지에 온도가 내려갈 때 발생되는 현상은 자, 온도와 비중은 반비례하죠. 비중은 상승하고 자, 전류는 합허항, 전압 나누기 저항이니까 온도가 내려갈 때 전압 강화와 저항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전류값도 분모가 커지고 분자가 작아지니까 전류값도 내려가겠죠. 전류값이 내려가면 용량도 저하된다. 전압이 저하된다 맞고요. 전류가 커진다. 요건 틀렸겠죠. 저항이 증가하고 압력이 낮아지니까 전류도 낮아진다. 축전지 온도가 내려갈 때는 비중은 반비례, 비중은 상승하고 전류 전압 모두 하강하니까 용량도 저하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커진다 하면 틀렸다. 전압 전류 모두 낮아지고 저항이 커집니다. 자, 납산 배터리의 전해액을 측정하여 충전 상태를 알 수 있게 하는 게이지는 비중계입니다. 납산 배터리에는 비중계 달려있다. 납산 배터리에는 전해액을 측정하여 충전 상태를 알 수 있게 하는 비중계가 달려있습니다. 자, 굴착기에서 매 1000시간마다 점검 정비해야 하는 항목으로 맞지 않는 것은 자, 어큐뮬레이터의 압력 점검, 추각기 압력 점검, 주행 감속 기어의 오일 교환, 발전기 기동 전동기 점검 모두 매 1000시간마다 하는 거 맞고요. 작동류 배수와 여과기 교환은 매 500시간마다 합니다. 1000시간마다 하는 것은 어큐뮬레이터 압력 점검, 주행 감속 기어 오일 교환, 발전기 기동 전동기 점검이다. 작동류 배수와 여과기 교환은 500시간마다 합니다. 자, 일종 대형 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장비는 자, 일종 대형 면허 운전 가능 장비 다 외우고 있어야 되죠.
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카, 아스팔트 살포기, 트럭 적재식, 청공기, 노상 안정기까지 일종 대형면으로 조정 가능하고요. 콘크리트 살포기, 콘크리트 피니시 안 됩니다. 콘크리트 펌프카, 아스팔트 살포기는 되고 콘크리트 살포기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덤프트럭, 3톤 미만 지게차, 아스팔트 살포기. 자, 요 3톤 미만 지게차는 도로 주행 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콘크리트 피니셔, 콘크리트 살포기는 안 된다. 자, 건설기계 등록 신청은 누구에게 할 수 있는가? 건설기계 등록 신청은 시도지사죠. 시도지사에게 등록 신청한다. 여기서 시도지사라고 하면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급입니다. 건설기계 등록 신청, 이전 신청, 말소 모두 시도지사가 관할하고 딱 하나, 건설기계 사업 등록 신청은 그보다 낮은 급 시군구청장이 관할합니다. 유압실린더에 의해서 중력에 의한 자유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배압을 유지하는 압력제어 밸브는 압력제어 밸브 앞가릴림 무시. 압력제어 밸브에는 카운터 밸런스 밸브, 릴리프 밸브, 리듀싱 밸브, 언로드 밸브, 무브화 밸브, 시퀀스 밸브 이렇게 있죠. 그 중에 자유낙하한다, 밸런스 잘 잡아라, 카운터 밸런스 밸브입니다. 중력에 의한 자유낙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배압을 유지하는 압력제어 밸브는 카운터 밸런스 밸브다. 자유낙하한다, 밸런스 잘 잡아라, 앞가릴림 무시 압력제어 밸브입니다. 자, 제어 밸브에 따른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의 크기를 결정한다, 압력제어 밸브고요. 일의 방향이다, 방향제어 밸브. 자, 유량은 속도로 제어하죠. 일의 속도는 유량으로 제어한다. 일의 시간을 속도로 제어한다, 틀렸습니다. 일의 크기는 압력제어 밸브, 방향은 방향제어 밸브, 일의 속도는 유량제어 밸브로 제어합니다. 기계식 변속기의 클러치에서 릴리스 베어링과 릴리스 레버가 분리되어 있을 때는 자, 클러치 페달에서 발을 떼게 되면 이 릴리스 베어링과 릴리스 레버가 떨어지면서 클러치가 압력판에 붙어서 계속 회전하면서 동력을 전달하게 되고, 클러치 페달을 밟으면은 릴리스 베어링이 릴리스 레버를 누르게 되면서 플라이 휠에서 압력판이 이렇게 양쪽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동력이 차단된다. 따라서 릴리스 베어링과 릴리스 레버가 분리되어 있다. 클러치는 연결되어 있을 때입니다. 동력을 전달하고 있을 때다. 클러치 페달을 밟았을 때, 즉 동력이 차단될 때 릴리스 베어링과 릴리스 레버가 같이 연결되게 됩니다. 자, 굴착기의 아워미터, 시간계의 설치 목적이 아닌 것은 작업 시간을 보여주는 이 시간계는 가동 시간에 맞추어 예방 정비를 실시하거나 오일을 교환하거나 각 부위의 주유를 정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하차 만료 시간을 체크하기 위해서 설치되었다? 아닙니다. 전체 가동 시간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방 정비나 오일 교환, 닛불에 주유하기 위한 거지 하차 만료 시간 체크 위해서 설치된 게 아니다.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종감속 장치에서 열이 발생하고 있을 때 원인으로 틀린 것은, 자, 열이 발생한다는 것은 마찰이 심하게 발생한다. 왜 그럴까? 윤활유가 부족하거나 오일이 오염됐거나 종감속 기어의 접촉 상태가 불량해서 마찰로 인한 열이 발생하고 있다. 다 이해되죠? 하지만 종감속 기어 하우징 볼트에 과도한 조임, 볼트 조임이 풀렸을 때 덜그덕거리면서 오히려 마찰이 크게 발생하지 과도하게 조였을 때하고는 상관없겠죠. 그리고 종감속기 하우징 볼트는 하우징, 덮개 고정 볼트지 이 종감속 장치 자체 부품이 아닙니다. 하우징 볼트의 과도한 조임과 종감속 장치 열 발생과 상관없다. 자, 지게차를 작업 용도에 따라 분류할 때 원추형 화물을 조이거나 회전시켜서 운반 또는 적재하는 데 적합한 것은, 자, 지게차의 포크 대신 360도 회전하는 집게형 클램프로 생긴 게 로테이팅 클램프입니다. 지게차 어태치먼트 앞쪽에 붙이는 작업 장치로 로테이팅 클램프가 원추형 화물을 조이거나 회전시켜 운반할 때 적합하다. 힌지드 버킷은 말 그대로 지게차에 부착할 수 있는 바가지, 버킷을 말하고요. 힌지드 포크는 그 자체에 더 많이 각도를 눕혀서 길쭉한 통나무 같은 것도 운반할 수 있게 만든 것이 힌지드 포크. 로드 스테빌라이저는 압착판을 부착해서 큰 물체를 눌러서 고정시켜 운반할 때 로드 스테빌라이저를 씁니다. 지게차 문제도 가끔 한 문제씩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작업장치 정도는 알아놓습니다. 자, 건설기계의 구조 변경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건설기계의 길이, 너비, 높이 변경, 조종장치의 형식 변경, 수상작업용 건설기계의 선체 형식 변경 모두 구조 변경 범위에 속하고요. 적재함 용량 증가를 위한 변경 속하지 않습니다. 자, 속하지 않는 것 몇 개는 꼭 외웁니다. 적재함 용량 증가나 기종 변경, 수상작업용 말고 육상작업용 건설기계의 규격 증가, 이런 것들은 구조 변경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적재함 용량 증가, 기종 변경, 육상 작업용의 규격 증가는 구조 변경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의 종류가 아닌 것은 번호, 직유주 번호. 안전표지의 종류에는 직유주 번호 있습니다. 직유주, 그리고 보조표시, 노면표지 있다. 지시표지, 규제표지, 주의표지, 보조표지, 노면표지, 직유주 번호. 안심표지는 아닙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선 조치 사항은, 자, 운전자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요게 우선 조치 사항이겠죠. 경찰서에 신고한다. 물적 피해 정도를 파악한다. 사고차를 견인한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사상자 구호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즉시 정차 사상자 구호다. 자, 액추에이터를 작동 순서에 맞게 순서에 맞추어 작동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밸브는 작동 순서, 시퀀스 밸브죠. 앞가릴 일무시, 압력 제어 밸브의 하나인 시퀀스 밸브가 액추에이터를 순서에 맞게 작동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밸브다. 시퀀스 밸브. 자, 밀폐된 용기 내에 액체 일부에 가해진 압력은 어떻게 되는가? 자, 파스칼의 원리죠. 밀폐 용기 안에 액체 일부에 가해진 압력은 각 부분에 동시에 같은 크기로 전달된다. 자, 요렇게 생긴 밀폐 용기 안에 액체를 가득 채워놓고 이 표면적이 좁은 쪽을 이렇게 눌렀을 때 이 넓은 쪽의 압력이 동시에 같은 크기로 전달된다. 이런 원리가 바로 파스칼의 원리인데요. 요 두 가지 유체 압력은 직각으로 동일한 압력이 작용하고 밀폐 용기 안에 액체 일부에 가해진 압력은 각 부분에 동시에 같은 크기로 전달된다. 파스칼의 원리 알아두십니다. 자, 유압모터의 장점이 될 수 없는 것은, 자, 유압모터는 소형 경량으로 큰 출력을 낼 수 있죠. 속도 변화와 역전의 제어도 용이하다. 방향 제어가 용이하다. 모두 유압모터의 장점 맞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죠. 공기와 먼지 등이 침투하여도 성능에 영향이 없는 게 아니고 공기와 먼지에는 취약한 것이 유압모터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유압모터는 소형 경량으로 큰 출력 내고 변속과 역전, 방향 제어가 용이하다. 하지만 공기와 먼지 등이 침투하면 성능에 제약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십니다. 자, 이상입니다. 굴착기 기능사 필기, 벼락치기 3일 완성, 기출 스피드 문답안기 3배, 네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공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